네,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1-4822, 021-4822로 전화 주셔서 내 포트 정말 이게 괜찮은 건지 한번 싹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주제 함께 보시죠. 장사가 되는 집은 된다. 네. 시장에 빗대어 보면 네. 가는 종목만 간다.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막판에 또 트레이딩 종목 해야 되니까 단기 속성으로 쑥 가죠. 그러니까 뭐 이가 없으면 임모, 지수가 안 되면 종목.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 일단 뭐 내일 또 만기일이니까 뭐 당분간은 지수 쪽에서는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다고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뭐 종목 쪽, 뭐 업종 뭐 네. 이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시장에 몇 가지 이렇게 시그널만 좀 점검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차트 안 보고요. 네. 코스피 오늘 대형주 차트 먼저 보고요. 자, 최근에 그러니까 지수가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요 대형주가 최근에 이제 탄력이 생각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스피 대형주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중형주로 가볼게요. 자, 중형주는 다르죠. 중형 다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소형주 가볼게요. 자, 소형주 역시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가 지금 대형주 대비해 특히나 이제 9월 들어서 요 구간 있잖아요. 요 9월 들어서는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지금. 차트로 보니까 눈에 완전 네, 그러니까 띄어요. 8월 말까지 반등할 때는 대형주, 중소형주가 이제 비슷한 레벨로 반등을 딱 하다가 9월 초 딱 돼가지고 시장에서 벌써 지수 쪽은 별로 기대할 게 없네 하니까 중소형주가 확 올라가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위가 아닌 옆을 보자라는 것도 이제 이런 시그널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시장이 한번 급격하게 이제 무너진 다음에 올라올 때는 그 반등장의 전통의 맛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네. IT 바이오인데 자, 전기전자가 최근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맛집인데 최근에 맛이 예전과 같지 않네 하면서 이제 손님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자, 이제 바이오도 볼게요. 바이오도 참 이 급락장에는 굉장히 역할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역시 아이고 바이오도 가보니까 별로 생각보다 맛이 별로니까 이쪽이 안 되는 거죠. 이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고는 이제 옆집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다른 집을 가볼까 하니까 여기가 의외로 맛집이네 하는 데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네. 자, 코스피 철강금속. 그죠? 맛집. 요즘 포스코, 현대제철. 좋잖아요. 요건 제가 반등장에서 좀 장부 가치가 좋은 업종들에서 제가 포스코나 현대모비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포스코가 훨씬 더 잘 가잖아요. 자, 요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간판이 걸린 거죠. 인덱스 자금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뭐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제 철강 업황이 좀 개선되면서 마진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이제 또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붙으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코스피 건설업 요것도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최근 며칠 동안 급등했다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추세가 여전히 이제 견조한 이런 상황인데 뭐 건설주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건 이제 약간 정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뭐 정치 테마주를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인물주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는 결국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나는 후보들의 어떤 정책 기대감 쪽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화두가 뭐냐면 역시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 보니까 여야 후보 할 거 없이 역시나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건설업이 이렇게 좋은 모습이고 그럼 건설업이 가면 따라가는 녀석이 뭐냐면 비금속 광물, 시멘트주가 보통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시게 되면 얘도 지금 굉장히 최근에 이제 좋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요런 이제 그 분위기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 좀 정찬으로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먹는 좀 약간 코스 요리 같은 요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슬로우 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제 또 현대차의 뭐 수소대의 뭐 결과를 보게 되면 뭐 이제 2035년부터는 이제 유럽에는 이제 수소차만 뭐 이제 뭐 판매하겠다. 2040년에는 뭐 내연기관 이 차량을 이제 끝내겠다. 뭐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45년에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시행하겠다. 이제 이런 비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차 섹터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거리두기 완화 같은 소비주 같은 경우에 이게 슬로우 푸드 좀 시간을 두면서 조금 이렇게 은근히 먹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음식이라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당장에 내가 좀 허기는 지는데 그걸 먹을 시간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뭔가 패스트푸드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얘들이 지금은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색깔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이제 트레이딩을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이제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건설 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쪽 내에서 이제 트레이딩 종목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포트 상담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022-482, 022-482로 전화 주셔서 조성우 차장님에게 직접 계좌 점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막 종목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 GS 건설 가자, 현대제철 심상치 않다, 뭐 포스코 얘기도 하셨고 삼부토건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차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은 여기 있는 종목들은 아닐 거란 당연히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예. 늘 예.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신선하고 새로운. 맞아요. 그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떤 종목일지 트레이딩 종목을 한번 이제 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네. 남들 하는 거 그냥 저도 같이 하면 참 편한데 근데 굳이 그걸 기어이 고집 부려서 또 찾아오겠다고 기어이 찾아오니까 저도 네. 이게 참 왜 사서 고생하나 싶을 때가 있는데 일단은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몇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네. 뭐 여기 채팅창에도 올라 있는 GS건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GS건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주 중에서 단연 좀 발군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이게 건설주잖아요. 대장주잖아요. 이 주택 공급 정책 확대에서 그다음에 한일시멘트 뭐 최근에 상당히 뭐 추세가 좀 비금속 광물에서의 대표적인 종목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이제 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건자재니 인테리어니 하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뭐 네. 한샘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라.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뭐 매각에 대한 뭐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역시나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뭐 또 하나 보자면 뭐 이건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뭐 최근 2주 동안 요것도 2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제 NX 뭐 요 종목도 이제 최근에 2주 동안 뭐 17% 상승했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조금 그 동안에 뭐 여러분들이 뭐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뭐 이제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니까 요런 종목 쪽에서는 제가 하진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어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기대감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에 아직 이렇게 줄 서지 않는 맛집, 웃돈 주고 먹지 않아도 되는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공개하고 갈게요. 네. 종목명은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제일전기공업. 역시 의외죠? 네. 역시 의외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뭐 시간 많지는 않으니까. 자, 차트 보게 되면 작년 일단 11월에 상장을 해서 이게 4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또 역시 이제 장기 환보를 해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보게 되면 이게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면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제 좀 어제 좀 의미 있게 21선을 돌파하면서 약간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회사는 그 가정용 스마트 배선 분야에서는 이제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25%를 점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뭐 사물 인터넷, 뭐 스마트 배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이 워낙에 좀 현대화되고 고급화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차가 아파트 이제 차단기를 딱 통과하면 집에 아빠가 왔습니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가 오죠. 이런 쪽에 대한 네. 이제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이 스마트 배선이라는 게 일반 배선보다 무려 8배가 비싸요. 그런데도 잘 나가요. 왜냐하면 요즘에 신규로 지어지는 주택들이 다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의 차단기 제조사인 그 미국의 이튼사라고 있는데 2000년부터 독점 공급을 하고 있죠. 상당히 이제 마진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이익 성장을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주택 공급이 이제 확대된다는 정책 기대감이 이제 본격화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종목들은 이미 다 잡섰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그런 쪽이 이제 확산이 된다면 이제 이런 쪽까지 이제 수급이 이어지면서 확산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은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종목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내가 매매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손 느리신 분들 그냥 제 정규 종목만 보세요. 하지만 내가 조금 트레이딩에는 내가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항상 트레이딩 종목은 그런 쪽에서 갖고 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종가가 20,05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0%인 22,000원을 일단 설정을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는데 근데 시가에 대한 변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시가가 예를 들면 4, 5% 이상으로 너무 뜬다고 하시면 그건 역시 손대지 마시고 차라리 사시려면 밑에다 깔아서 사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시가에 체결이 되셨다면은 목표가 손절가를요. 매수가 플러스 10%, 매수가 마이너스 5%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시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네.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딩 종목은 변수가 있으니까 항상 제가 높아심이에요. 트레이딩 종목을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은데 또 뭐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잔소리하자면 비중은 10% 이내로 꼭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니까 또 기가 막히게 알아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종목 제일전기공업 만나봤고요. 말씀해주신 팁들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